유방암에 대해서 좀 간략히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은 유방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그다음에 기본 검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방은 그냥 아시듯이 이렇게 유선이 있고 그 지방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두 다 암이 생기는 건 아니고 젖을 만드는 조직인 유선 소엽이라는 곳과 그리고 젖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유관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두 부위에서 암이 생깁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면 이 소엽 세포라는 게 젖 만드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젖 만들어져 나오는 기린 유관 세포라는 요 두 곳에서 암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유관암, 소엽암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유관암, 소엽암이라고 하지만 또 다르게 또 크게 나누는 방법은 이런 상피내암이라는 제자리 암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기암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연기암 종류랑 그 다음에 이 주변으로 침륜해서 들어가는 침륜성 유방암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상피내암이라는 거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여기 세포가 안쪽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비교적 주변으로 침범을 안 하고 착한 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변으로 유관을 따라서 쭉 퍼지기 때문에 크기는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연기암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이가 거의 없고요. 전체 유방암의 한 18% 정도에서 생깁니다. 요즘에 이제 검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하지만 크기가 아무리 커도 이건 연기암이기 때문에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침륜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침륜성 유방암은 여기 그림에서처럼 안쪽으로 침범을 하잖아요. 주변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크기가 커지느냐에 따라 그다음에 이게 1기에서부터 한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되면 4기까지 가는 그런 위험한 암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유방암에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 이렇게 찾아오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이 유방암은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이제 소득도 많이 증가하고 생활 양식도 서구화되고 하면서 모유 수유는 또 감소하고 또 비만도 많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암입니다. 여성에서는 당연히 발생률 암 1위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25명 중에 1명꼴로 발생을 하고 있고 매년 2만 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60대에서 70대 분들이 많이 걸리시는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40대에서 50대가 거의 70% 정도로 많이 발생을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나이에 좀 이런 충격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기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 원인을 안다면 참 좋겠지만 현재까지 유방암 원인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뭐 유전이 있으신 분들은 좀 퍼센트는 낮지만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그대로 좀 가족력 있게 이렇게 유방암이 생기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발암 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속 스트레스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요거 외에도 유방암을 많이 일으키는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폐경하시면서 여성 호르몬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성 호르몬제를 무턱대고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유방이 여성 호르몬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 유방암이 또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주의를 해서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지 매일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흡연하고 음주도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을 하지 않아서 비만이 되는 경우가 유방암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 비만을 하게 되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방세포에서도 여성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은 그런 위험 인자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를 아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유방암을 좀 진단하려면 병원에 빨리 가려고 하는데 뭔가 뭐 증상이 있거나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진단 받으시는 분들은 증상도 하나도 없이 그냥 우연히 검진을 받았는데 진단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셨다 하면 조금
어느 정도는 약간 진행한 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과 관련된 이런 증상들은 이런 유방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피부가 되게 두꺼워져 있고 뭐 오렌지 껍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유두가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분이 아닌 경우에 이런 거는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유두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병원에 반드시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뭐 덩어리가 만져지는데 아프지 않다 이러면은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유방암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좀 유방암이라고 하면 좀 되게 내가 진단받았다 하면 걱정이 되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유방암은 되게 간단히 치료가 될 수 있는 암이고 치료 성적도 되게 좋은 암입니다. 그래서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 성적도 좋고 우리는 이게 완치 가능성도 높고 유방 수술도 유방 모양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유방 모양 그대로 보존하면서 수술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걸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방암 생존율은 한 86.6%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뭐 믿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한 2001년도부터는 그만큼 이 유방암을 빨리 이렇게 선별해내는 게 중요해서 국가 우리 검진 많이 받으시잖아요. 2년마다 받으시는 검사에 40세 이상 여성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홀수해잖아요. 그러면 홀수 나이 해에 태어나신 분들은 올해 유방 촬영술이 공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찍으시고 거기에 이상이 있다 하시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유방 초음파나 더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의 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30세 이후부터는 매월 자가검진을 합니다. 아직 병원까지는 안 오셔도 되고 자가검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병원에 오시면 되고요. 한 35세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의사에 의해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40세 이후부터는 1년이나 2년 주기로 유방 촬영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 수시로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고위험군이란 어떤 경우냐 하면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여성 호르몬제를 먹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방암 의심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방 자가검진은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그냥 본인의 유방을 좀 유심히 관찰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 보는데 어느 순간 뭔가 다른 게 만져진다 하면 그때 병원을 오시라 이런 뜻이고요. 시행해야 되는 시기는 보통 한 30세 이후부터는 아까 매월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실 때 보면 한창 생리를 하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생리가 끝나고 유방이 조금 붓기도 빠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검사를 하시고 폐경을 했다 이러면 그냥 한 달에 한 번 딱 날짜를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뭐 집에서 누워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씻기 전에 거울 앞에서 하시고 아니면 목욕하시면서 앞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딱 거울 앞에 서가지고요. 양쪽 크기가 다른지 아니면 피부에 이상한 주름은 없는지 움푹 들어간 부분은 없는지 유두 위치가 다른지 유두 분비물은 없는지 눈으로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젖꼭지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져 나가면서 멍울이 만져지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유두를 짜서 유즙이 뭐 피 같은 게 나오는 건 없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워서도 똑같이 검사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똑같이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가검진 하는 거 말고 병원에 와서 하시는 검사는 유방 촬영술 있고 그 다음에 유방 초음파, 유방 MRI 등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검사로는 유방 촬영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눌러서 하는 검사를 기본으로 찍고 못 찍는 경우만 빼고는 유방 촬영술을 다 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유방 초음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방 MRI라고 해서 과거에 이 유방 촬영이랑 초음파에 뭐가 가려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옛날에 유방에 뭐를 넣었다거나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실리콘 같은 거 바로 그냥 넣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고약 같은 거 발랐다가 흡수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촬영술이나 초음파를 하면 아예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럴 때는 MRI를 찍어서 검사를 합니다. 유방 촬영술이라는 거는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기계 안에 유방을 넣고 이렇게 가로로 먼저 이렇게 꾹 눌러서 찍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해서 한번 눌러서 찍습니다. 다 한 번씩 찍어 보셨죠? 네. 이렇게 하면 요런 영상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이렇게 하면 대체로 이 뒤에 있는 그림처럼 유선이 굉장히 치밀하게 나옵니다. 이게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유방이 물렁물렁 하신 분들은 거의 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 치밀 유방이라서 한 70%가 이렇게 치밀 유방이라서 이렇게 나오면 검사 결과 정상이라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치밀 유방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방 안에 있으면 혹이 보이겠죠. 혹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밀 유방 속에 혹이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촬영을 했다 해도 정확한 검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초음파하러 병원에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촬영을 해서 또 양성석회가 있습니다. 검사하러 가세요. 이렇게 또 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병원에 오시는데 양성석회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만 그냥 검사 오신 김에 이제 검사 안 해보셨으면 초음파 한번 하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경우에는 보시면 이런 큰 석회, 양성석회 있어도 여기가 치밀 유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내부에 또 가려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방 촬영술을 해서 종괴가 보입니다. 이러면 반드시 초음파 하셔야 되는데요. 종괴가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예쁘게 보이면 이거는 그래도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종괴가 보이는데 약간 모양이 불규칙하고 뭔가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모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혹이 있으면 이거는 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직 검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방 촬영에서 미세석회가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또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요 사진은 미세석회가 좀 작고 여기 부분에만 모여 있는 거고 별로 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는 모양이 약간 균질된 미세석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요런 미세석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요걸 확대 촬영을 해서 실제로 다 그런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초음파에도 여기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 옆에 있는 미세석회는 모양이 좀 나쁩니다. 석회의 모양이 일단 크기가 좀 다 다르고 위치도 분포도 어떤 데는 많이 모여 있고 어떤 데는 적게 모여 있는데 요게 좀 모양이 안 좋은 거거든요. 요거는 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세석회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초음파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검사고요. 초음파는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검사라서 별로 뭐 검사하는데 유해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하시면 요런 영상들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첫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모양이 좀 예쁘고 안쪽에 까만색으로 차 있으면 요거는 물이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 낭종이라고 해서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혹이고요. 요거는 동그란데 옆으로 평평하게 있고 위로 안 크고 그다음에 내부에 좀 회색 물질 같은 게 섞여 있잖아요. 요거는 물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흔히 생각하는 그 물혹 중에 제일 흔한 게 섬유선종이라는 건데요. 그런 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무조건 그냥 우리가 보고 주기적으로 검사하자 한다거나 아니면 크기가 너무 크거나 빨리 커지면 좀 조직 검사하자 한다거나 뭐 그렇게 되지만 하여튼 요거는 물혹입니다. 요 세 번째 그림은 보시면 약간 모양이 좀 덜 좋습니다. 옆으로 평평하지도 않고 위로 이렇게 크고 동그랗지도 않고 좀 삐쭉삐쭉하고 요렇게 옆에 오던 선이 중간에서 딱 끊기고 옆으로 이렇게 가고 요런 경우는 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를 하고 요런 영상은 한 몇 단계 정도의 혹에 해당하니까 요거는 추적 관찰 합시다. 요거는 조직 검사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직 검사 해야 되는 경우는
이게 다 우리 환자들의 그 암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혹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유관 같은 게 늘어나 있으면서 안에 미세한 석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주로 연기암에 이렇게 보이고요. 요거는 침륜성 암입니다. 암인데 모양이 불규칙하고 이렇게 오다가 끊기고 옆으로보다 위로 크고 이런 경우는 암 모양입니다. 요것도 보시면 뭔가 유관 늘어난 거 안에 혹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혈관도 많고 그렇거든요. 이런 혹들도 조직 검사해 보면 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된다면 어떤 그 치료를 하게 되는지 설명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이 침륜성 유관암, 그래서 일반적인 유방암이 있고 그다음에 상피내암이라고 해서 연기암이 있다 했습니다. 요거 전부 다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 전에 검사를 합니다. CT나 MRI, 그다음에 뼈 스캔, 흉부, 복부 CT 등을 더 찍는데요. 이 다 찍는 이유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보는 거고요. 유방 MRI를 찍으면 요게 주변에 또 다른 새끼암 같은 건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반대편 유방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임파선 전이가 의심된다 안 된다 이런 검사를 자세히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좀 1기나 2기 정도의 크기가 작은 임파선 전이가 없는 암 같다. 그러면은 수술을 먼저 하고 수술 후에 필요한 뭐 항암이나 방사선, 항우로 문제 이런 것 등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한 3기, 4기 정도 될 정도로 크기가 너무 크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수술을 안 하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또 추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유방암 수술 방법은 요즘에는 유방암 걸렸다고 막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유방암 이렇게 해서 만약에 1기, 2기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유방암 수술을 하면 전부 다 유방암 크기에 플러스해서 약간 안전한 경계로 몇 cm 더 추가해서 자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자르고 겨드랑이에 대표 임파선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감시 임파선이라 하는데 그것만 딱 떼가지고 전이가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걸 수술 중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전이가 없으면 수술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수술 상처가 한 요 정도 되는 게 한 2개 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회복하면 한 3, 4일 정도 되면 다 회복을 하실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 게 요즘 추세고요. 만약에 암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유두 쪽에 있거나 하면은 내가 모양을 좀 살려야 되겠다. 성형을 같이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유방을 좀 전체를 자르거나 해서 성형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크기가 좀 큰 진행된 암들인 경우에는 항암을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줄고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유방 보존 수술이라고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표 임파선 찾는 거 있잖아요. 그 감시 임파절 생검술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임파선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냥 좀 기수가 큰, 좀 크기가 큰 암이었다 그러면 겨드랑이 임파선 절제술을 그냥 기본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 떼고 보니까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에는 요 대표 임파선을 찾아서 검사해서 임파선 전이가 있고 크기가 크게 좀 전이가 돼 있는 경우만 청소를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수술을 더 과하게 하지 않아서 회복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게 되냐 하면 임파선 전이가 없고 우리가 좀 크기가 작았을 때는 전이가 있다 없다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만 딱 떼보고 있다 없다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딱 다음 결정을 해야 되는데 크기가 작으니까 없겠어요 하고 안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수를 정하려고 하면 크기랑 임파선 전이 여부랑 다른 장기 전이 요 3가지 조건이 알아야 몇 기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임파선이 있다 없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술 중에 당연히 같이 하는 수술인데요. 먼저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걸 유방에다가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 중에 들어가서 그 방사선 검출기를 통해서 그 임파선을 찾는 겁니다. 차서 수술 중에 바로 병리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전이가 없다 그러면 수술 거기서 끝나고요. 만약에 전이가 있다 하면 임파선 청소술을 하는데 이 경우도 다 하지는 않고 임파선 요게 크기가 워낙 작았던 암에서 한두 개 전이만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방사선 치료할 거기 때문에 요럴 때는 무조건 임파선 청소하지 않고 그냥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로 나중에 그냥 해도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감시임파저 생검술 하는 방법은 여기 유두 주변에 방사성 동요석 하는 걸 액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주사를 해요. 요 파란색 색소도 같이 주사를 하면 요 임파관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임파선에 가서 딱 자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요거를 아침에 검사를 하고 여기 올라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면 2시간 안에 수술을 들어가면 여기부터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요게 방사선 검출기라는 건데요. 여기에 딱 대고 있으면 소리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부위가 나옵니다. 고기가 임파선이 있는 데기 때문에 고기를 째서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방암은 우리가 이제 암 수술 부위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되게 뭐가 복잡하잖아요. 처음에 수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네 싶은 뒤에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이렇게 국소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임파선 따라 진행하기도 하고 피를 타고 온몸의 다른 장기로 전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유방암은 한 30%에서는 재발을 하고 다른 암에 비해서 5년 후에 재발률도 높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항호르몬제 하면서 그걸 한 10년간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재발을 감소를 시키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술 후에 보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몇 개냐에 따라서 이 보조 치료 방법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유방암 A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방암이 모두 다 같은 암이 아니고 수술을 하게 되면 무슨 타입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떤 걸 하느냐 정해져 있고요. 폐경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도 추가 치료가 어떻게 좀 달라집니다. 요즘에는 무슨 항암 내가 좀 초기 암에서는 항암 할지 안 할지 모든 환자에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무슨 유전자 검사하는 게 있어요. 해외 보내가지고 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비싸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요것도 있긴 한데 요것도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요런 걸 넣어서 내가 항암을 안 하겠다 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래도 대체로 하면 요런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항암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분도 있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뒤에 A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위험군이다. 유방암 유전자 전이도 있고 가족력도 있고 조직 검사했는데 우리가 KR67 하는 걸 보는 게 있거든요. 이게 되게 높게 나오는 분들은 재발 가능성도 높고 공격성이 높은 암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항암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허투라고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세포에 있는 그 수용체거든요. 이게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암세포를 빨리 자라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무조건 항암 치료를 하시고 요거에 또 맞는 표적 치료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병기 어떻게 구성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의 크기, 임파선 전이 여부, 그다음에 전신 전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대체로 한 1기 정도 되면 유방암 크기가 2cm 미만입니다. 그렇게 되고 임파선에 전이는 없고 다른 장기 전이가 없다 그러면 최종으로 1기로 진단합니다. 이런 분들은 항호르몬제 치료나 아니면은 항암 치료는 잘 하지 않고 뭐 그런 것 등등을 보려면 이런 크기랑 임파선 전이 이렇게 다른 장기 전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요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감시 임파선 생검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상피내암은 다 연기라고 했잖아요. 연기는 항암 치료를 안 합니다. 그만큼 아까 전이도 안 하고 뭐 착한 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 치료는 뭐 뒤에 뭐 항호르몬제 치료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만 하게 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1기에서 4기 된 암들은 요 기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데 요거 아까 설명드린 대로 1기는 2cm 미만이고 2기는 2에서 5cm 3기는 5cm 이상 4기는 근육에 침범하는 경우 피부로도 침범하는 경우 그럴 때입니다. 요걸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임파선 전이는 요 개수에 따라서
하나도 전이가 안 되는 경우, 1개에서 3개 전이가 되는 경우, 4개 이상 전이가 되는 경우, 요거는 10개 이상 전이가 되는 경우,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 이게 말이 1개, 2개, 3개지 여기 4개 이상 되면 굉장히 많이 진행한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장기 전이 있고 없고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이 표대로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돼서 1기는 어떻게 하고 2기는 어떻게 하고 3기는 어떻게 하고 4기는 어떻게 하고 하는데 대부분 3기, 4기는 대체로 수술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3기는 크기를 줄여서 항암 치료해서 크기를 줄여서 수술한다고 했고요. 1기, 2기는 먼저 수술하고 경우에 따라서 2기는 뭐 항암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후에 수술하고 추가 치료를 합니다. 요게 유방암의 4가지 아형이라 그랬는데 되게 복잡하게 보이시지만 저희가 이제 수술 끝나고 환자분들이 나는 이제 어떤 치료를 해요 물어보시면 최종 조직 검사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말은 하고 나면 이제 ER, PR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다,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있다 없다 이런 거 나중에 나오거든요.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맞는 약을 써요.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타입이면 그거를 억제하는 항호르몬제 치료만 해도 초기 암일 경우에는 항암 치료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투라고 했는데요. 요 허투 아까 있으면 나쁘다고 했잖아요. 암세포 빨리 자라게 한다고 했는데 요게 있으면 좀 우리가 공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즉 항암도 하고 그거에 맞는 허셉틴이라는 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표적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치료를 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암이 있어요. 이거 3중 음성암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예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치료가 호르몬 억제하는 것도 안 되고 표적 치료도 못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다 해당되는 경우에서 전부 다 부분 절제술을 하셨기 때문에 암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방사선 치료는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면 항암 치료를 한다 하는 경우는 초기암일 때는 고위험군일 때, 그 다음에 뭐 임파선 전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재발 아니면 아까 그 외국에 보내서 한다는 유전자 검사 있잖아요. 그거 해서 재발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항암 치료를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약제가 AC라고 해서 요 약간 머리 빠지는 약이 하나 포함되고 있긴 한데 이거는 3주마다 4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니까 한 3달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임파선 전이가 있다 하면 좀 더 강하게 탁솔이라는 약을 더 추가해서 또 3주마다 4번 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8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수술 끝나고 환자분들한테 항암은 하셔야 됩니다, 안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항암을 하시면 4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거나 아니면 임파선 전이가 있으니까 한 8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그 유방 보존술을 하신 분들은 전부 다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데 뭐 오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해서 방사선 쪼이고 가시는 건데요. 이제 주 5회로 해서 4주 하면은 20회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암 재발도 방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호르몬제 치료라고 해서 아까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5년 동안 먹는 약을 드시게 됩니다. 타목시펜, 페마라 이런 거 드시는데요. 폐경하신 분들일 때는 페마라 정도 드시고 폐경 안 하신 분들은 이런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드시는데 호르몬 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폐경 안 하신 분들은 좀 호르몬 억제하는 주사까지 맞게 됩니다. 요거는 한 4주마다 맞게 되고 한 2년에서 5년 정도 맞는데요. 이렇게 해서 좀 난소 기능, 여성 호르몬을 억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표적 치료 허투라는 게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억제하는 허셉틴이라는 주사를 맞는데 이거는 3주마다 1년간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맞는데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내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어떤 추가 치료를 하게 되느냐가 정해져 있지 수술이 힘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제 환자분들 그래서 유방암 발생이 이제 내가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일단 원인을 우리가 모르니까 생활 속에서 뭐 음주, 흡연 이런 거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운동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 안 찌도록 되게 규칙적 운동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은 고기에서 나오는 지방 같은 거 많이 안 드시고 오메가3 같은 거 드시면서 좀 예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들 오시는데 스트레스를 최근에 좀 급격하게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이제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 아까 여성 호르몬제 드시는 분들은 그걸 길게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짧게 드시는 게 좋겠지만 꼭 드셔야 한다면 1년마다 아니면 혹이 있다 이러면 한 6개월마다 해서 그 혹들이 변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암같이 새로운 혹이 생기지는 않는지 계속 추적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자가검진이랑 유방검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 40세만 넘으시면 무조건 난 검사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한 번도 유방검사 안 하셨으면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유방초음파랑 촬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이렇게 인터넷에 보시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인터넷 쓰기가 좀 그러시면 이제 검진 열심히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고요.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